자, 무토와 다른 천간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무토 간목.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자, 무토 큰 산에 간목이 큰 소나무가 서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무토의 기본 입장은 기본 역할은 뭐다? 나무를 키우는 거다. 큰 나무 키우는 거다, 그렇죠? 자, 나무가 없으면 민둥산, 돌산이 되나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민둥산 예컨대 돌 캐는 산, 나무가 없죠. 돌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건축자재로 돌을 캐다가 팔면은 훨씬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쁜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 나무가 있으면서 경금, 신금이 있으면 설악산, 금강산처럼 기암 절벽을 갖춘 산이 된다. 신금은 뭐죠? 경금은 뭐죠? 경금은 큰 바위라고 그랬죠. 신금은 뭐예요? 다듬어진 보석으로 했죠. 작고 아담하고 귀엽고 가공되어 있는 바위. 다이아몬드처럼 가공되어 있는 그 기금속으로 했으니까 바위 중에서도 예쁜 바위들 있잖아요. 예쁜 바위들 또는 뾰족뾰족한 바위들 이런 거 다 신금으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경금은 투박한 큰 돌덩어리들. 그래서 큰 돌들과 그 위에 뾰족뾰족 나와 있는 그러한 기암괴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악산, 금강산처럼 기암절벽을 갖춘 산이 된다. 자, 감목나무가 있으면 살림이 된다. 전봇대나 아파트도 감목으로 보기 때문에 개발 여지가 있는 땅이 된다. 왜냐하면 땅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감목이 있으면 뭐예요? 감목은 아파트로도 본다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죠. 큰 나무니까. 그러면 뭐다? 큰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뭐가 된다? 땅이 될 수 있다. 그럼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땅은 비싸 안 비쌉니까? 엄청 비쌉니다. 만약에 어떤 땅이 아파트 부지로 선정됐다 그러면 그 땅 엄청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발 여지가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자, 무토는 간목이 칠살이긴 하다. 칠살이란 건 뭐죠? 우리가 평관이라고 그랬죠. 자, 칠살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관이다. 자, 그러면 무토가 뭐죠? 간목이 무토를 치죠. 왜냐면 목극토니까. 목극토고 그 다음에 무토도 플러스토죠. 양토죠. 간목도 양목이에요. 같은 양목이면 뭐다? 편관. 무토는 간목이 칠사다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자기를 극을 하는 거죠. 목극토로 나를 극하는 것보다 관극아. 관은 나를 극을 한다. 관극아 그랬죠? 그래서 나를 극하는 것은 관.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극하는 것보다 남편. 그래서 여자에게 관은 남편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럼 목극토로 무토 입장에서 간목이 나를 극을 하기 때문에 관인데 둘 다 플러스다. 그러면 뭐다? 편관이 편향돼 있어요. 자, 우리가 오행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었죠. 들었죠? 그건 뭐다? 정이라고 해서 정관, 정인, 정제 다 음양이 다른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우리가 음양 오행이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같은 양 이렇게 돼서 뭐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치우칠 편자예요. 그래서 편관이 돼요. 그런데 편관이 나쁜 작용을 하면 뭐다? 칠사라고 그랬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칠살이긴 하지만 간목을 좋아한다. 그렇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토대운에 간목이 들어오면 땅이 개발되기 때문에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간목은 뭐다? 큰 아파트, 큰 건물 들어선다. 그렇죠? 자, 무토라도 높은 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지에 진술축미 중에 하나라도 있어서 진술축미가 하나라도 있어서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겠네요. 진술축미가 하나라도 있어서 통근하고 있어요. 통근은 뭐예요? 뿌리를 내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무토가 밑에 지지에 진술축미 뿌리를 두고 있어서 계속해서 마르지 않게 그거를 힘을 공급해 준다고 그랬죠.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것처럼 지하수처럼 그래야만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통근하고 있다. 뿌리를 통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통근을 한자로 쓰면 이 통자가 이렇게 쓰고 있나요? 통자? 통할 통자. 뿌리가 통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통근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는 천간에 기토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옆에서 이제 도와주니까 겁재긴 하지만 그래서 즉 등성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등성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자, 뿌리가 없는 무토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는 경우는 벌어진 야산 정도에 불과하여 그래야 되죠. 불과하여
쓸모없는 산이다. 즉 여자로 본다면 잘 찾지 않는 차별처지가 되기 쉽다. 자, 뿌리가 없는 무토. 무토에 뿌리가 없는, 그러니까 무토가 위에 밑에서 지지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토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허공에 떠 있는 토기 때문에 힘이 약하죠. 거기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뭐다? 이 남자 저 남자 와서 저기 한번 가만 보고 가는. 그래서 이게 혼자 버려진 무토처럼 쓸모가 없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매사에 그냥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요즘 시대는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옛날에는 여자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럴 텐데 요즘은 또 여성들이 얼마든지 사회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을목. 큰 산에 꽃이 꽂혀 있으면 어때요? 별로죠. 간목만 못해요. 큰 산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면색이 큰 나무들이 있어야 되죠. 아름들이. 자, 을목은 뭐죠? 마이너스예요. 무토는 플러스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목극토로 극을 하기로 하기 때문에 관인데 무슨 관? 정관이죠. 그래서 을목이 무토에게 정관이긴 하지만 을목만 있는 경우는 꽃나무나 과일나무만 심다 보니 동네 뒷산 정도로 약하고 실속이 없다. 산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다? 큰 나무를 키워내는 것이다. 자, 무토의 간목은 이사급이지만 무토의 을목은 직책이나 지위에서 약하다. 당연하겠죠? 자, 이게 뭐냐면 간목은 뭐예요? 관이에요, 관. 그렇죠? 목극토로 토 입장에서는 목은 관이 나를 극하는 관이기 때문에 직장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다? 관도 명예가 되고 배설되기 때문에 직책으로 말하면 이사급이지만 무토의 을목은 뭐다? 직책이나 지위에서 약하다. 그러나 법대로 원칙대로 안정적인 점은 있다. 왜? 정이 붙었잖아요. 정관. 정은 뭐다? 올바른 정자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토 병화 좋겠죠? 왜?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서 남을 키워줄 거 아니에요. 자, 무토는 만물을 생육해 해주는 병화를 좋아한다. 그렇죠? 무토는 계곡에 물이 있어야 된다. 임수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큰, 이제 근데 설악산 같은 데는 큰 백담사 같은 데는 큰 물이잖아요. 적은 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수와 계수의 한 중간쯤 있어야 된다.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병화가 있으면 사막이나 운동장, 광장 들어봐야 된다. 우리가 사막은 뭐예요? 물이 없죠. 넓은 큰 사막에 물이 없이 뭐만 햇빛에만 내리쬐요. 온도가 50도가 넘어가는. 그러면은 토가 어떻게 돼요? 저열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이 없는, 즉 임수나 계수가 없는 무토가 병화만 있다. 그럼 뭐다? 이거는 사막에 그러한 그 모래 사막처럼 별로 땅에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또는 뭐가 된다? 광장은 뭐죠? 운동장 이런 거는 나무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왜? 물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잔디를 심겠죠? 잔디 심으려면 또 물을 주겠죠. 그래서 무토, 병화, 임수, 간목으로 구성되면 산수화처럼 좋은 산이 된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큰 산에 태양 떠 있고 계곡물 크게 흐르고 그 다음에 큰 나무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경금이 있으면 더 좋죠. 여기에다가 경금으로 플러스 하나 해야 될까요? 경금은 뭐죠? 큰 바위. 그렇죠? 자, 무토 정화. 큰 산에 촛불이니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죠? 자, 정화가 있으면서 물이 없으면 열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불타버린 성 같다. 자, 산에 물이 없고 정화가 있으면 뭐다? 바짝 마른 거죠. 정화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빛보다 뭐다? 열이 강한. 자, 햇빛은 뭐다? 빛. 정화는 열. 같은 화지만 그게 빛으로 작용하는지 열로 작용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정화가 빛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려면 물기 반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무토에 수가 있고 정화가 있다면 돛 닦는 모습과 같아서 종교생활 등을 하게 된다. 우리가 산속에서 촛불 켜놓고 있으면 뭐예요? 무속인들 가서 구다죠. 도사들 불 켜놓고 있죠. 토굴 같은 데 들어가서 뭐다? 도인들 종교생활 이런 거죠. 그래서 정화를 가지고 생명체는 뭐예요? 산에서 무토의 큰 산은 생명체는 뭐예요? 큰 나무예요. 큰 나무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화는 뭐다? 촛불 뭐 이런 조그마한 등은 뭐다? 종교에서 산속에서 기거하는 사람들, 그렇죠? 누구죠? 주로 도사들, 신앙생활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자, 무토가 조열하면 생산이 되지 않죠. 당연히 물기가 없기 때문에 여자는 자녀 생산이 어렵다. 무토 일주가 수가 부족하면 자녀 생산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또한 매사에 더디게 풀리어 일생에 복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물을 건너서 물을 찾아서 물과 관련된 일을 하면 되겠죠. 무토에 오화가 나오면 양인으로 배우자가 불미해지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무토에 오화가 나오면 양인으로 배우자가 불미해지고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쉽다. 왜냐하면 오화는 뭐예요? 화죠. 화생토로 뭐예요? 바짝 마르게 하죠. 자, 화토가 중탁한 사주. 자, 화토가 중탁한 사주 중에 금수가 없는 거예요, 주로. 자, 목화토 이 정도 바짝 말라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아야 됩니다. 주로 누구다? 스님들. 그래서 화토 중탕 사주라고 제가 앞에서 몇 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스님 사주가 좋다. 자, 화토가 중탁한 사주는 세속 인연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고 도를 닦아야 된다. 즉 전신세계에 몰두해야 된다. 화토 중탕 사주는 뭐다? 스님들 팔자. 이렇게 알아두면 쉽게 이해하겠죠. 꼭 된다는 건 아닌데 전 재밌는 이야기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사찰에 올라가면서 처자의 사주를 보니까 화토 중탕이었어요. 그래서 스님 되려고 올라가냐 했더니 면접 보러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자, 해자축월에는 해자축 뭐죠? 수균이 많죠. 이럴 때는 근데 얼어있죠. 겨울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무토의 정화가 조율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한습한 사주는 비교적 낫다. 그죠? 자, 무토가 좀 뭐죠? 그 다음에 무토 많다면은 산과 산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첩첩산중이죠. 첩첩산중. 무토 큰 산끼리 만나면 첩첩산중격이 된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죠. 첩첩산중은 뭐예요? 깊은 산 속에 있는데 개발이 되겠어요? 좋지 않은 산이다. 또한 그러니까 무토끼리 만나면은 좋지 않다는 거죠. 또 험한 산이 있어서 산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건강을 조심해라. 첩첩산중이라서 길을 잃기가 쉬워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서 조심해라. 따라서 잃지 않도록 처도 잘 지켜야 하고 여자의 경우는 재혼하는 남자를 만나기 쉽다. 참고하시고요. 경금이 오는 경우는 터널이 뚫리고 간목이 오는 경우는 집이 들어서고 휴양림시설에 들어서 산호수 휴양가치가 좋다. 산속에 큰 건물 들어오면 뭐예요? 콘도 뭐 이런 거 휴양림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 그때 휴양가치가 올라가겠죠.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니까요. 간목은 보다 큰 건물 또는 아파트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속에 큰 건물이니까 휴양림 시설 들어오겠죠. 콘도나 이런 거. 경금은 뭐다? 이제 땅속을 해주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다? 터널 뚫린다. 무토 기토 그러면은 큰 땅과 작은 땅이니까 뭐 나쁘진 않겠죠. 자, 기토가 오는 경우는 습토가 있으면 문전옥답이 되나 조율하면 화전밭이 된다. 자, 화전밭은 뭐예요? 불을 질러 가지고 하는 거죠. 천수답으로 하죠. 물기가 없는 거. 그래서 주로 곡식도 이제 뭐 조, 수수 이런 걸 심잖아요. 자, 문전옥답 습토가 있으면 뭐 심어? 우리 논에다 뭐 심어요? 벼 심죠. 자, 그런 경우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수가 오는 경우 습기가 있을 때, 자, 기토가 오는 경우 수가 있으면 문전옥답이 되나 수가 없으면 화전밭이 되기 쉽다. 무토에게 기토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왜? 겁재니까 그래요. 대가 뺏어가니까. 특히 기토는 뭐다? 무토에게 필요한 것보다 좀 간목이죠. 산에 큰 나무 자라는데 그 간목하고 합을 해버리는 거 뭐예요? 기토예요. 그래서 간목이 어디다 정신 팔고 있어요? 무토는 안 바라보고 기토만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갑기합토. 그렇죠? 갑기합토. 간목과 기토는 합을 해서 토를 만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임수를 탁하게 만들어 보기 때문에 자, 뭐냐면 무토에게 있어서 임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기토에게 있어서는 임수는 뭐다? 너무나 큰 물이에요. 그래서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죠. 흙탕물을 만들고 간다. 그래서 이거를 탁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토탁임이라고 그래. 기토탁임. 기토는 임수를 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탁하다가 이 탁하죠. 이 탁하게 만든다. 기토는 임수를 탁하게 한다. 기토탁임. 아셨죠? 때문이다. 다만 무토가 조율할 때는 기토가 습도라서 조율을 완화해 주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원래는
이제 무토에게 기토는 별로 좋은 역할을 안 하는데 기토는 뭐다? 기본적으로 습토다. 그렇죠? 습토가 와서 무토의 그 건조한 토를 좀 습도를 제공해주면 나쁘지 않다. 이런 말이죠. 자, 경금. 산속의 경금이 어떨까요?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목이 있는 상태에서 간목을 뭐예요? 금금목으로 간목이 목을 쳐버리잖아요. 간목을.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을목이 작은 나무도 그나마 무토에 큰 나무가 없으면 작은 나무라도 있었는데 작은 나무 을목을 뭐예요? 을경합을 해버려요. 나무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좋지 않죠. 그래서 합을 해버려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격이 돼서 좋지 않다. 산을 리조트로 만들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같거나 관인, 간목을 쳐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쉽게 버리고 문학이나 예술 쪽으로 심취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뭐 다른 걸 예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하겠다.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 있죠. 이런 거 좀. 근데 그게 꼭 나쁘냐?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예술적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뭐 한쪽을 뭐 나쁘다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무관사주라서 직장을 쉽게 버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제 기본적인 꿈이 교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예컨대 제가 법학 박사를 받고 법무부에 전문위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이거든요. 박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근데 4급이고 그런데 또 제가 해보고 이건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뭐 법 개정 작업도 3번 해보고 연구도 하고 할 만큼 다 했다. 법도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생기면 또 옮겨갔어요. 증권 쪽으로 증권위탁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할 일이 없어요. 2년.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 가서 또 전자금융거래하고 전자금법 관련 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금감원 갔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최종 목표가 교수 꿈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이버 대학이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이버 대학을 갔어요. 그 전에 잠시 이제 금융연구소에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교수도 하다가 뭐 이것도 하나의 월급쟁이다. 제가 제가 그 제 인생 자담하는 거를 하나 찍은 게 있거든요. 한번 참고 보시고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좋은 직장들을 쉽게 버릴까라고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용도가 다 끝난 거예요. 그 직장 용도가. 그래서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모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직장에 어떤 한 직장에 안주하고 그 직장에 적응하려고 했으면 지금까지 뭐 월급은 받고 살 수 있겠지만 다행히 저는 먹고 사는 문제는 자유로워서 다른 제가 재테크를 잘했거든요. 직장 월급 갖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재테크한 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에서 목을 메고 있을 필요는 없었어요. 제 나름대로 재테크는 잘했으니까 뭐 직장에서 주는 것은 용돈 정도로 생각해도 될 만큼 재테크를 잘했기 때문에 굳이 그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장에 얼굴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동양칠 하겠다고 교수 때려치고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하면서. 아무튼 좀 저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순간순간 바꿨던 게 나쁘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작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게 아깝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게 반드시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제가 우리 고대 그 8학번 방문해서 인터뷰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속에 경금이 들었으면 그렇고, 자, 남녀 배우자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뭐냐면 이게 경금이 무토 입장에서는 뭐죠? 식신이에요. 식신은 뭐예요? 자식이에요. 내 기운을 빼가는 거니까. 자, 신금. 신금은 상관이에요. 자, 무토의 신금은 별로 안 좋아요. 산속에 다듬어진 보석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산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석이 있어야 돼요. 경금. 자, 무토의 신금은 별로 안 좋은데 신금은 병화를 합격해버린다. 또 안 좋냐면 무토에게 병화는 좋다 안 좋다? 좋아요. 그런데 병신합수. 신금이 병화하고 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없애버려서 나무 키우는 것도 방해를 하고, 을목을 신금이 와서 신금은 뭐예요?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을목은 뭐예요? 작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신금은 을목을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경금은 도끼인데 너무 귀여워서 을금이 귀여워서 이렇게 치지 못하고 합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 입장에서는 나한테 필요한 병화도 합구해 버리지. 그다음에 을목마저도 쳐버리지. 신금을 좋아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또 산의 보석, 그러니까 신금이 보석을 했으니까 보석을 캐러 다니는 등 일확천금을 노려 엉뚱한 짓을 하기 쉽다. 무토의 신금은 상관이라서 불법적이나 헛되망상에 빠지기 쉽다. 자, 상관이 뭐죠? 내 기운을 빼가는데 음양의 기운이 다른 거. 음양의 기운이 같으면 보다 식신. 자, 토생금. 자, 토에서 금으로, 자, 무토 입장에서 뭐 신금이 뭐예요? 토생금. 내가 신금을 생해줘야 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내 기운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양이 같다 틀리다? 같다. 면 뭐다? 식신. 틀리면 뭐다? 상관. 그래서 여기서 상관이라고 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무토의 신금은 상관이라서 불법적인 헛되망상에 빠지기 쉽다. 자, 무토 임수 볼게요. 무토 임수. 자, 계곡이니까 좋죠. 큰 계곡이니까 충주태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 무토가 딱 가다두니까 그래요. 큰 물을 가다두니까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호수를 만들어서 댐을 만들 수 있고, 산정호수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감목이 있다면 아주 좋다. 그러나 해자축월의 임수는 뭐다? 폭설이다. 겨울의 물은 뭐죠? 눈발이 눈발. 폭설이어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히고 설산이 되어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되게 쉽다. 겨울에 산속에 가서 돌 닦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한번 가서 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추운 산속에서 겨울에 그렇게 돌 닦고 있고. 근데 여하튼 물이 많으면 호수를 만들어서 굉장히 보기 좋은 뭐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겨울이라면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데, 사람들이 폭설이 내리는데 겨울철에 산에 갈 사람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죠. 대부분 그럴 겨울에 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수한 목적으로 산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로 뭐다? 돌 닦는 사람들. 그래서 해자축월의 임수는 폭설이어서 길이 막히고 설산이 되어 돌을 닦는 사람들이 되기 쉽다. 따라서 무토의 경우는 조호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자, 무토, 산에 감목, 소나무 있고 임수 있고 병화 있으면 아주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토, 임수, 경금 있으면, 자, 병화가 없죠? 자, 무토에 수가 있어요. 경금이 있어요. 그럼 뭐다? 개발이 될 수 있다. 자, 무토 개수 보겠습니다. 무토의 개수를 뭐라 했죠? 또랑물 아니면은 이슬이나 안개처럼 뭐다? 공중에 퍼져 있는 물. 자, 무게 합화를 하죠. 무토와 개수는 합을 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낸다? 화를 만들어내요. 불. 자, 천간합이 돼요. 무게 합화. 조열한 더운 여름에는 단비가 내려 식혀 좋으나 겨울철에는 폭설이 되어 좋지 않으며. 자, 천간합이 되어서 무토는 개수를 좋아하는데, 이 개수가 여름에는 뭐예요? 많은 물은 아니어도 뭐다? 물기가 있잖아요. 겨울에 공중에 퍼져 있는 물이, 그래서 물기가, 비가 내리니까 단비가 내려서 좀 식혀주기도 하죠. 여름에 뜨거운 태양 밑에 무토가 있는데 좀 식혀주니까 조우 역할을 하니까 그런 점은 좋은데, 겨울철엔 뭐예요? 전부 뭘로 바뀌어요? 공중에 있는 물이 뭘로 바뀌어요? 눈으로 바뀌죠. 눈으로 내리죠.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면 폭설이 된다. 그래서 좋지 않으며 무지개가 생긴 경우, 자, 하늘에 우리가 무지개가 아마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물기가 햇빛에 반사돼서 생기는 거라고 아마 저거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거면 뭐예요? 무지개가 뭐예요? 보기는 좋은데 뭐다? 꿈꾸고 있는 거, 허망한 거죠. 그래서 무지개가 생기는 경우는 이거는 허망한 모양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합 정리합니다. 자, 무토 간목 좋다 안 좋다? 좋죠. 그죠? 무토의 역할인 간목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이다. 할 수 있는 일을 준 거예요. 자, 무토 을목은 간목이 없을 경우는 그나마 과수나무라도 있고 꽃나무라도 있으면 산이 민둥산이 되지 않으니까 좋죠. 그런데 큰 실속은 없다. 진짜 실속은 뭐다? 비싼 큰 소나무를 키워야 된다. 무토 병화 좋죠. 왜? 병화가 있어야 나무가 잘 크니까. 무토 정화는 산속에 정화가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나무 키우는 게 아니라 산속에 이상한 사람들만 들끓는 거죠. 그렇죠? 종교적이거나 뭐 무속인들이 있거나, 뭐 기독교도 수련원이 산속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찰도 산에 있고, 어떤 종교 생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무토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무토 입장에서. 자, 무토끼리 있으면 그래도 첩첩산중이 된다고 그랬죠. 첩첩산중. 그래서 좀 개발이 덜 되거나 사람들이 덜 찾을 수 있는데, 그나마 뭐 그래도 나쁘진 않다. 무토기토는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안 좋다. 왜? 겁제 역할을 하고, 또 무토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간목인데
갑기에 합부를 해서 갑목을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또 임수, 산에 필요한 보다 임수가 들어오는데 임수를 기토탁이면서 물을 탁하게 만들어버, 흙탕물 만들으니까 좋지 않다. 무토 기토는 안 좋다. 왜? 갑기합토 방해, 갑기합토로 무토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기토탁임으로 임수를 흙탕물을 만들어버려. 산 속에 있는 물이 맑아야 되니까 흙탕물이 됩니까? 맑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죠? 저기 인제 가는데 백담사 가는데 보면 물 정말 맑죠. 좋죠. 그 다음에 무토 경금. 자, 경금은 뭐예요? 금금목, 간목을 쳐버려요. 목이 필요한데 경금이 쓸데없이 목을 쳐버려요. 안 좋겠죠? 자, 신금 안 좋죠. 왜? 무토에게 필요한 병화를 뭐예요? 병신합수로 해서 병화를 합을 해서 뭘로 만들어버려요? 물로 만들어요. 그럼 햇빛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토에게 있어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을목이 필요한데 뭐죠? 그 을목이 날카로운 면도칼로 뭐예요? 전부 나무, 꽃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나무를 망치는 거죠. 꽃을 잘라버리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안 이쁘죠. 자, 무토임수. 산에 계곡물이 큰 게 있으니까 좋죠. 큰 계곡이나 폭포 또는 뭐죠? 댐도 되고 호수도 될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좋다. 그 다음에 병화를 깨워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 또 신금이 을목을 극제하기 때문에 무토 개수는 자 개수를 기본적으로 합을 하죠. 그런데 개수는 뭐다? 습도 조절해줘요. 습도 조절. 조우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습도 조절해준다. 그 다음에 겨울철이 뭐다? 폭설로 작용할 때는 안 좋죠. 그 다음에 무지개 산에 무지개가 폈다. 그 산에 안개가 쫙 있어가지고 그 습기에 의해서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무지개가 폈다. 허망하죠. 무지개를 꿈에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망함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도 제가 설명하면서 이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주를 보다 자연 철학이니까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이해하다 보면 그냥 외울 필요는 없다. 이것도 항상 맞지도 않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항상 고정되어 있는 픽스되어 있는 것 없다. 그건 우리가 뭐다? 음양에 있어서 뭐다? 상대성. 항상 양만 있고 항상 음만 있고 그런 건 없다. 단지 상대적으로 비교돼서 이게 양했다가도 다른 것에 비해서 또 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대성. 우리 사고도 어떻게 된다? 상대성에 입각해서 유연성을 키우되 이 기본 원리를 우리가 이해는 하되 여기를 암기해서 꼭 공식처럼 이거를 대입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